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오는 주말 8월 6일 토요일에 개막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독박 축구는 더 이상 없다. 토트넘 허스퍼가 콘테 감독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6명의 폭풍 영입을 진행했고 아직 이적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7호, 8호 영입도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토트넘이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도전하는 팀이 아니라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변모했을 것이다. 기대감이 큽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들어올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지킬 수 있을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언론의 프리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우승팀에 대한 분석과 배당률, 그리고 소위 빅식스로 불리는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경쟁팀들의 이적 시장 현황, 프리시즌 결과까지 시즌 개막 전 보기 위한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한국 시간으로 8월 6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8월 5일 금요일 밤에 열리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날의 경기가 시작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합니다. 이어서 리버풀과 풀럼의 경기가 저녁 8시 30분에 열리고요. 한국인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는 모두 밤 11시에 시작합니다. 토트넘이 사우스햄튼과 밤 11시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경기하고요.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은 리즈와의 원정 경기를 같은 시간에 치릅니다. 황희찬 선수가 리즈와의 경기에 좋은 기억도 갖고 있고 또 프리시즌 기간 동안 군사훈련이라든지 몸 상태 문제 때문에 경기에 늦게 합류했는데 포르투갈 2부 리그 팀인 파렌스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성공했죠. 이 경기에서 인종차별을 현지 팬들에게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동기부여 삼아서 좋은 컨디션으로 황희찬 선수가 시작부터 골을 터뜨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황 이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부터 화끈한 골을 터뜨리길 기대하고 있고요. 8월 7일 일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면 에버튼과 첼시의 경기가 1시 30분에 열리고 일요일 밤 10시에는 레스터시티와 브렌트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의 경기가 열리고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시티가 8월 8일 월요일 새벽 0시 30분에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총 10경기가 열립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는 이미 첫 번째 공식 경기를 치렀죠. 2022 커뮤니티 실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FA컵 우승팀 간의 맞대결인데 현재 잉글랜드 축구를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맨시티와 리버풀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가 현재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이 3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여자 유로 2022 대회가 열리면서 이 경기는 전통적으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려왔지만 레스터시티의 홈 경기장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리버풀이 전반 21분 만에 앞서갔죠. 티아고 알칸타라의 멋진 오른쪽 전환 패스를 살라 선수가 받았고 본인 쪽으로 3명의 수비를 몰아둔 가운데 배후에 프리찬스가 난 알렉산더 아놀드에게 툭 밀어준 공, 알렉산더 아놀드가 그대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리버풀이 경기장을 넓게 활용했던 그 강점이 드러났고 맨시티 수비수들의 배후 수비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후반 25분에는 맨시티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역시 케빈 더브라이너가 날카로운 크로스 전방 패스를 포든 선수에게 연결했고 포든이 또 빠르게 배후에 침투해서 감각적인 논스톱 슈팅을 연결했어요.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지만 흘러나온 공을 아르헨티나 공격수 맨시티가 홀란과 더불어서 영입한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가 감각적으로 툭 밀어 넣으면서 1대1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를 앞두고 리버풀이 대반전을 일으켰죠. 후반 39분에는 살라 선수가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리버풀의 새로운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에게 배달했고 누네스가 시도한 헤더 슈팅, 맨시티 수비수 후뱅 디아스가 핸드볼 파울로 저지하는 상황이 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살라 선수는 강력하게 왼발 슈팅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2대1로 앞서가는 골을 넣었고요. 맨시티가 총공세를 펴는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 리버풀이 영입한 유망주 파비오 카르발류가 단독 돌파에 이어서 수비를 본인에게 몰아둔 이후 살라에게 패스했고 살라는 다시 이 공을 왼쪽 전방으로 깊숙이 찔러 넣으면서 맨시티의 수비수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들어간 크로스를 레프트백인 노버트슨이 침투해서 헤더 패스로 연결했고 이 헤더 패스를 다르윈 누네스가 다이빙 헤더로 연결하면서 3대1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누네스가 헤더 슈팅을 2차례 연결하면서 결승골과 쐐기골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몸값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경기였는데요. 2022-2023 시즌 리버풀이 커뮤니티 실드를 차지한 가운데 빅식스 팀들의 보강 현황과 프리시즌 준비 과정 어땠는지 일단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에를링 홀란 선수를 영입한 것이 가장 큰 이슈였죠.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의 획은 가치보다 낮은 5천만 파운드 정도의 가격에 데려왔고 또 리즈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켈빈 필립스를 영입해서 로드리 선수의 백업 자원을 보강하는 영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백업 골키퍼인 오르테가를 또 데려오면서 골문도 모든 대회를 소화하는 가운데 보강을 했어요. 에데르송 선수가 최근에 조금 흔들린다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선방 능력이 좋은 골키퍼를 영입하면서 유럽 대항전이라든지 토너먼트 대회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 시티 풋볼 그룹이 워낙 많은 또 다른 자매 구단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내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홀란 선수가 오는 과정 속에서 가브리엘 제주스가 아스널로 이적을 했고요. 그 외에 라임 스털링 선수를 첼시로 보내는 그런 이적도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르 진첸코도 아스널로 이적을 했는데, 현재 주앙 칸셀로가 왼쪽 풀백의 주전 자원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레프트백 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마르크 쿠쿠렐라 선수를 영입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첼시가 하이제킹하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고, 최근 급변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는 한국 시간 9월 2일 아침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올 여름 프리시즌에 많은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는데요. 멕시코 클럽 아메리카에 2대1로 이길 때 더브라이너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고, 또 바이에른 뮌헨과의 미국 투어 당시의 경기에서는 홀란 선수가 맨시티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1대0으로 승리했죠. 홀란 선수가 이날 경기 아무래도 독일 무대가 익숙했기 때문인지 독일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는데, 이번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확실한 문전에서의 기회도 놓쳤고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홀란은 이미 검증된 선수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영국 언론도 홀란 선수가 사실은 피지컬적으로 한참 자랐던 도르트문트에 입단하기 전보다 10kg 근육량만 늘리면서 강해졌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충분히 통할 수 있고 잘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시즌이 개막한 이후에도 한 차례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맨시티의 운영진에 굉장히 많은 바르셀로나 운영진 출신들이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와 8월 24일에 친선 경기를 한 차례 치를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은 우루과이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를 6,500만 파운드에 영입했지만 실제 총액 이적료는 1억 유로에 가까울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외에 에버딘 수비수 이제 켈빈 램지 선수를 영입을 했고, 풀럼에서 역시 유망주인 파비우 카르발류를 영입하면서 팀을 장기적으로 좀 세대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디보크 오리기 선수가 누네스가 오면서 AC 밀란으로 이제 자유 이적으로 떠나게 됐고, 사디오 마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죠. 미나미노 선수도 모나코로 이적했고, 그 외에 수비수들 네코 윌리엄스라든지 벤 데비스 같은 선수들이 떠났는데, 일단은 마네가 떠난 것에 대한 타격이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누네스가 와서 왼쪽 측면과 전방을 오갈 수 있고, 루이스 디아스도 지난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 큰 이탈은 없다, 공백은 없다. 게다가 디오고 조타까지 장기 재계약을 최근에 체결하면서 새로운 공격진이 구성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피르미노까지 팀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 팀을 이끌어왔던 마누라 트리오가 해체됐기 때문에 조직력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누네스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리버풀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토트넘에 밀려서 2위 자리를 토트넘이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리버풀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누네스의 높이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리버풀이 정통 9번 선수,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없이 경기했던 부분에서 드러났던 약점들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앤디 캐롤이 아니라 제2의 누네스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따라서 리버풀의 성적은 좀 좌우될 것 같아요. 물론 맨시티전 한 경기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리버풀이 한 수 아래의 팀들을 상대할 때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는 과정에서 마네와 살라의 콤비네이션이 좋았던 것처럼 누네스의 높이를 활용한 축구가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버풀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 결과가 좀 안 좋았어요. 일단 맨유에 0대4로 참패를 당했는데, 이거는 소집하자마자 치른 경기였다고 쳐도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2대0 승리, 라이프치히의 5대0 승리를 거뒀지만 잘츠부르크의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경기력이 좀 안 좋았죠. 물론 라이프치히전 5대0 승리 과정에서 누네스 선수가 4골을 기록하면서 누네스 좋은 영입이었다,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긴 했지만 앞으로 경기를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단주가 바뀐 첼시인데요. 토드 보엘리 미국 출신 LA 다저스 구단주가 팀을 인수했고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명의 큰 영입이 있었죠. 공격 라인에는 맨시티에서 주전 기회가 좀 어려워졌던 라힘 스털링을 데려왔고요. 나폴리 수비수 칼리두 풀리발리를 데려오면서 안토니오 리디거가 떠난 공백을 메우려고 했어요. 첼시는 안토니오 리디거뿐만 아니라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바르셀로나로 떠났고, 지금 마르코스 알론소라든지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베테랑 수비수들도 이적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강이 더 절실한 상황인데요. 지금 에스턴 빌라의 미드필더 추쿠 에메카를 영입하긴 했지만 첼시라는 명성에 걸맞는 영입은 스털링과 쿨리발리 뿐이고, 이 두 선수가 오긴 했어도 여전히 공격 라인에 베르너와 하베르츠 선수가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데 확실한 골잡이가 필요한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수비 라인도 더 많은 이탈 자원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 영입할 것이냐, 지금 마르크 쿠쿠렐라 선수를 영입해서 왼쪽 풀백이라든지 스트릿백을 썼을 때 센터백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을 데려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적 시장에서 현재 가장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첼시는 미국 투어 당시에 아메리카의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 팀인 샬롯과 1대1로 비긴 이후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했고요. 무엇보다 아스날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4대0 완패를 당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탈리아 클럽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이기면서 그래도 스털링 선수도 골맛을 보고 영입한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벌크업에 성공한 마운트 선수의 경기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첼시는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전력이 불안정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첼시가 영입을 미리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리시즌 기간 동안 전술훈련이라든지 팀의 조직력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승점을 이룰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콘테 감독의 요구를 잘 맞춰줬어요. 한국 투어를 통해서 본격적인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했는데 페리시치, 포스터, 비수마 그리고 히샤이성 선수까지 핵심적인 선수들을 미리 다 영입하고 한국 투어에 가서 본격적인 훈련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6호 영입으로 제드 스펜스까지 영입했죠. 유망주 영입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알차게 전 포지션에 걸쳐서 보강을 했고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다들 아시다시피 팀 K리그와의 경기를 처음 시작했고 6대3으로 이겼고요. 세비야와 1대1로 비긴 이후 레인저스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을 때 이때의 경기력이 가장 좋았어요. 또 이 과정에서 해리 케인 선수가 5골을 기록하면서 최고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1골 3도움으로 손케 듀오가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히샤이성 선수의 골이 터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는 하더라도 이반 페리시 선수가 레인저스전 그리고 로마전 최근 2경기에 출전해서 보여줬던 클래스가 워낙 좋았고 그 클래스가 또 콘테 감독이 보기에는 아직 내가 아는 페리시가 아니다고 했을 정도니까 토트넘은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강해진 전력인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만 로마와의 경기도 그러고 레인저스의 경기도 그러고 중앙 지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부분 세비야전도 그랬지만 공격적인 미드필드를 보강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이 역시나 올 시즌에 고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7호 영입이 필요하다. 지금 제임스 메디슨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메디슨을 원하는 팀들이 워낙 많고 레스터시티도 대체 자원을 영입하지 않는다면 또 큰 액수가 아니라면 보내지 않겠다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맨유에 가자마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에릭센을 결국 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운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과 더불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팀이 아스널인데요. 일단 포르투 미드필더 파비우 비에이라를 영입해서 중앙 지역의 밀도를 높였고요. 상파울루의 윙어 마르키뉴스를 영입한 것은 사실 큰 영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맨시티 듀오인 가브리엘 제주스와 올렉산드르 진첸코를 영입하면서 퀄리티를 보강했어요. 제주스가 오면서 전방에서의 득점력이 확실해졌고 진첸코가 왔다는 것은 왼쪽 풀백 지역에서의 수비력 문제라든지 또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선수라는 점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해졌기 때문에 떠난 선수들은 지금까지 좀 별다른 모습 보이지 못했던 기행두지가 완전히 마르세유로 떠난다거나 또 베른트 레도가 출전 계획 없는 상태에서 좀 떠난다거나 정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라카제트 같은 경우도 이미 예고가 됐던 방출이었기 때문에 아스날은 지금도 영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중앙 미드필드 자원, 메디슨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텔레망스 얘기 있었는데 아스널은 지금 확실히 저번 시즌보다 역시 토트넘처럼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프리시즌의 성과가 가장 좋은 팀이 아스날이기도 합니다. 대량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스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입스위치 타운을 5대1로 이긴 것에 이어서 독일 원정 가서 니른베이크를 5대3으로 꺾었을 때도 제주스가 이제 2골을 넣었었고요. 또 아스널의 에버튼과의 경기도 2대0으로 이길 때 제주스가 득점을 했고 미국의 올랜도 시티를 3대1로 꺾을 때는 마르티넬리라든지 은케티아가 또 골맛을 봤고요. 무엇보다 첼시를 4대0으로 이길 때도 제주스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브렌트포드에 2대1로 패배하긴 했지만 가장 최근에 치른 세비야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6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제주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거든요. 사실 한국 투어 왔을 때 우리가 세비야의 경기력을 봤지만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물론 수비 라인의 주전 선수들이 모두 이탈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주스가 오면서 아스날의 활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약스 출신의 에릭 텐하 감독이 오면서 네덜란드 리그 선수들 그리고 토트넘과도 연결됐던 에릭센을 영입했는데요. 사실 에릭센 선수도 과거 아약스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약스의 축구 철학을 잘 아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덜란드 대표 레프트백인 타이렐 말라시아를 영입했고 또 아약스 수비수인 아르헨티나의 전천후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여기에 에릭센을 데려오면서 레프트백으로서 측면에서의 수비력과 역동성을 보강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후방 빌드업과 또 중앙 지역에서의 투쟁심을 보강했고 에릭센은 중앙 라인업에서의 볼 배급이라든지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무엇보다 이 에릭센의 영입이 중요한 것은 마타, 마티치, 포그바 같은 선수들이 떠난 가운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 지역에서 공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맨유는 선수 영입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테나 감독이 굉장히 세밀하게 선수를 전술적으로 조련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을 4대0으로 이긴 경기는 리버풀의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멜버른 빅토리전 4대1 승리, 크리스탈 팰리스전 3대1 승리 과정에서 팀이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만드는 장면들, 수비부터 미드필드 공격 라인을 거치면서 6, 7번 많은 패스들이 연결되면서도 정말 조직적으로 기계적으로 선수들이 패스 플레이를 하면서 골을 넣는 모습들은 지금까지 맨유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고요. 무엇보다 세비야 임대를 다녀온 앙토니 마시알 선수가 3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포텐이 터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3경기 에스턴 빌라전 2대2 무승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0대1 패배, 라요 바이카노전 1대1 무승부의 결과는 아쉽지만 아틀레티코전과 라요 바이카노전은 하루 사이에 열리면서 선수들을 전면 교체했고 거의 선수들을 점검하는 무대였다고 봤을 때는 맨유가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전술적으로는 강해졌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6개 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다투고 또 우승까지 다툴 팀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득점왕은 어떨까요? 일단은 골닷컴에서 최근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배당률을 통해서 어떤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이 기사에 쓰인 사진이 바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득점왕이고 케인 선수는 올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에 가장 날카로운 모습 보이는 선수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올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의 대형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의 홀란, 리버풀의 누네스 선수가 가세하면서 역대 가장 치열한 득점왕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버풀의 살라 선수까지 있으니까 어떤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득점왕 배당률에서 가장 높은 4배가 나온 선수는 홀란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홀란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맨시티가 공을 지배하고 또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팀이기 때문에 홀란이 가장 많은 기회를 받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홀란이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또 지난 시즌 공동 득점왕이자 역대 득점왕 3회를 차지하고 있는 살라 선수 역시 이번 커뮤니티 쉴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페널티킥 전담키커라는 점에 있어서 5.50배로 홀란 다음으로 높은 득점왕 가능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해리 케인 선수로 7배가 나왔는데요. 사실 토트넘 안에서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팀 내에서도 득점왕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맨시티 이적 파동 때문에 전반기에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후반기에만 또 엄청난 또 득점력을 보였었잖아요. 그런 컨디션이 시즌 내내 이어질 경우에 분명히 해리 케인이 다시 한번 득점왕 경쟁 선수로 올라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이 영입한 누네스가 13배입니다. 케인 선수보다 조금 많이 낮은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긴 하지만 리버풀도 기본적으로 많은 골을 넣는 팀인데 그 팀에서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역시나 살라 선수와 집안 경쟁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고 있겠고 또 여기에 손흥민 선수와 호날두 선수가 나란히 15배입니다. 누네스보다 살짝 낮은 수치인데 결국에는 손흥민, 호날두까지 총 탑5가 되고 있어요. 호날두 선수가 이적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어찌됐거나 잔류를 할 경우에는 워낙에 골을 잘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목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페널티킥 없이도 득점왕을 차지했던 기록이 있고 또 워낙에 기회가 찾아오면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원샷 원킬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아스널의 가브리엘 제주스가 17배로 7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가끔씩 사실 축구계 이변이 벌어지잖아요. 예상치 못한 득점왕이 나온다면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나 레스터시티의 골잡이 제이미 바디가 34배로 표기되어 있고요. 또 골 넣는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이너가 41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올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는 앙토니 마시알이 81배로 깜짝 후보로 이름이 지목됐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지 포포투가 2022-2023 시즌 전체 순위를 전망했는데요. 아무래도 올 시즌에 이제 합류한 토트넘의 이반 페리시치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이면서 토트넘이 3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그런 가운데 첼시가 올여름 이적시장에 미진하기도 하고 이적시장에 영입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좀 시간이 늦을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전반기에 고전하고 또 후반기에는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의 피로감까지 가중될 경우에는 무너질 수 있다고 보면서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에 실패하는 5위로 내려가고 오히려 올여름에 보강을 잘한 아스널이 토트넘에 이어 4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맨시티가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 1위를 전망했고요. 리버풀이 2위로 지목됐고 맨유는 테나 감독이 잘 조직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선수 영입이 워낙에 미진하다 보니까 선수의 퀄리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6위에 만족해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뉴캐슬이 7위, 레스터가 4위, 웨스트햄이 9위, 제라드 감독의 에스턴 빌라가 10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은 13위로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예상했고요. 돌풍의 팀 브렌트포드가 에릭센을 잃은 가운데 18위로 강등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고 승격팀인 노팅엄과 범머스가 19위, 20위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전문지 포포투는 토트넘이 아무래도 손케듀오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팀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3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미로운 정말 흥미진진한 젊은 팀인데 그 선수들의 잠재력을 얼마나 터트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다. 그래도 간신히 4위 자리는 차지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평균 배당률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널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는 아스날이 1.82배로 원정팀이지만 전력상 유리하다,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고요. 리버풀과 풀럼의 경기도 리버풀이 압도적인 승리 1.29배가 나왔습니다. 본머스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가 조금 아슬아슬한데요. 에스턴 빌라가 그래도 2.02배로 원정팀으로서 불리함은 있지만 승리가 유력하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리즈와 울브스의 경기는 리즈가 홈팀이지만 2.31배가 나왔기 때문에 울브스가 최소한 무승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캐슬과 노팅엄, 뉴캐슬이 1.65배로 확실한 승리,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경기도 토트넘이 1.36배로 확실한 승리가 예상되고 있고요. 첼시와 에버튼의 경기도 에버튼이 히샬리송을 잃는 등 아직 확실한 보강이 되지 않은 가운데 충분히 첼시가 원정팀이지만 1.65배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레스터시티와 브렌트포드 역시 브렌트포드의 이탈 자원이 크기 때문에 1.99배 레스터시티의 우세를 예상했고요. 맨유와 브라이튼도 맨유가 1.58배로 그래도 아직 맨유가 홈에서는 앞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도 맨시티가 지난 시즌 막판에 웨스트햄과 어려운 경기라긴 했어도 혼란을 앞세워 1.34배 유리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과연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이변 없이 정배당으로 나올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깜짝 스타, 깜짝 승리가 나올지 한준TV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